11번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지금 어떤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이런 조건이 발생이 됐을 때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래요. 자, 이 문제를 풀지 못하신 분은 분명히 부분 집합의 개수를 공식을 암기하신 분입니다. 제발 부탁인데 공식 암기하지 말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정리 똑바로 해주십니다. 자, 어떤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에서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여러분들 확통 배웠죠? 그렇죠? 확통 배웠을 때 얘는 우리는 항상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은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잘 까먹지를 않을 거예요. 꼭 뭐로 생각하자고? 경우의 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라고요. 자,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경우의 수만큼은 항상 예를 들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겁니다. 자,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야. 부분 집합이라는 녀석의 표현은요, A 집합이 뭐 B에 이렇게 포함된다 그랬을 때 얘가 바로 이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어떤 집합이 어떤 집합에 포함된다 했을 때 이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때 이 집합 A의 모든 원소가 집합 B에 포함된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이 녀석 갖다 이제 얘에 대한 부분 집합의 개수들을 갖다 우리가 구하려고 할 때 경우의 수는 분명히 어떤 좋은 기준을 가지고 분류를 하라 그랬죠. 그때 좋은 기준을 가진 게 뭐냐면 집합에 대한 어떤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분류를 하겠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동시에 발생되지 않는 합사건을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원소의 개수가 빵 개인 경우가 있을 거고, 얘 하나짜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개짜리인 경우도 있고, 얘 세 개까지 있으니까 세 개까지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원소의 개수가 빵인 것은 공집합이 될 거고, 공집합도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한 개짜리, 즉 얘 집합에 얘가 부분 집합이 되려면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해 있어야 되죠. 이런 경우 하나, 이런 경우 하나, 이런 경우 하나가 되겠네요. 그렇죠? 원소의 개수 하나짜리 끝났고요. 이번에 원소의 개수가 두 개짜리인 경우는 1, 2인 경우,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집합 A가 집합 B에 포함된다, 또는 집합 A가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의미는 얘 모든 원소가 여기에 속해 있다라는 녀석의 의미를 가져야 집합 A는 집합 B의 부분 집합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원소가 두 개짜리도 얘네들의 원소가 모두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는 1, 3인 경우도 있겠죠. 항상 작은 순서대로 써야 나가야 우리가 분명히 빼먹지 않는다 했습니다. 2, 3까지 나왔겠네요. 1, 2, 1, 3, 2, 3 끝났죠? 그 다음에 세 개짜리는 당연히 자기 자신인 녀석도 부분 집합이 되겠더라. 그래서 부분 집합의 성질 중에서는 공집합과 자기 자신의 부분 집합은 항상 성립하더라 라는 것들을 인지하면서 부분 집합의 성질까지 이끌어낼 수 있겠네요. 자, 이제는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세서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라는 녀석의 결과를 냈습니다. 근데 이 8개를 갖다 그냥 2의 3승계라 해서 이 원소의 개수 2의 3승계다라고 외우신 분들은 저런 문제를 풀 줄을 몰라요. 우리는 항상 원리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번에는 입장을 갖다가 우리가 이 원소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 부분 집합들 중에서 1이라는 녀석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1이라는 녀석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겠네요. 자, 여기 부분 집합들 중에서 뭐라고? 1이 포함이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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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고, 되고. 그러니까 여기 부분 집합에는 1이 포함되고 안 되고 두 가지가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걔네들마다 2도 마찬가지로 포함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되고, 되고. 얘도 포함 안 되고, 되고 두 가지가 있겠죠. 걔네들마다 3도 마찬가지로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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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포함 안 되고, 되고 두 가지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녀석들의 모든 부분 집합의 개수를 갖다 연속적으로 구해야 되니까 얘는 2의 3승계가 돼서 그래서 2의 3승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얘와 얘가 바로 즉 4개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죠. 그럼 우리가 이쪽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원래는 1은 포함되지 않고가 될 건데 반드시 포함한다 그랬으니까 얘는 포함하는 한 가지로 바뀌었겠네요. 그래서 1은 곱하나 마나니까 결국은 얘는 2의 제곱인데 마치 원소의 개수가 하나 빠진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이번에는 1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를 볼게요. 그럼 1은 포함하면서 2는 포함하지 않는 경우는 얘와 얘를 빼니까 몇 가지가 되죠? 2가지가 됐다는 얘기야. 그렇죠? 그 2가지라는 녀석은 마치 1은 반드시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지 않는 경우 2가지인데 포함하는 경우 한 가지로 바뀌었고요. 2도 마찬가지로 포함하지 않고 포함하는 경우인데 포함하지 않는다라는 경우에 한 가지로 바뀌었으므로 얘는 2가 되는, 즉 2에서 마찬가지로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빠진 효과처럼 보이는 겁니다.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씩 바뀌니까요. 원래는 2 곱하기 2가 경우의 수가 한 가지로 바뀌어서 그냥 1, 2는 의미가 없으면 그냥 2의 1승과 똑같아졌다는 얘기죠. 이 내용을 이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었다는 걸 생각을 해주시고 문제를 접근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잘 보세요. 자,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집합 S의 부분집합 A의 개수를 구하라는데 그 부분집합의 A 개수 아무런 조건이 없으면 내가 포함되고 안되고 포함되고 안되고 포함되고 안되고 포함되고 안되고 포함되고 안되고 포함되고 안되고 두 가지를 모두 말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2의 6승이 돼서 원래는 64가지다가 얘에 대한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서 뭐 했다고? 1은 반드시 A의 이 부분집합에 속해 있다는 얘기는 1은 반드시 포함을 하는 한 가지로 바뀌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2도 반드시 포함하는 한 가지로 바뀌라는 거고 5는 포함하지 않는 가지수 한 가지로 바꿔주라는 거겠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얘는 1은 곱하나 많으니까 2의 3승이 돼서 이것은 8이 되겠다는 거죠. 얘는 마찬가지로 2의 6승에서 마치 원소의 개수 얘네 3개를 뺀 녀석의 가지수만큼과 똑같아졌더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암기하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런 경우의 수로 문제를 풀어나갔을 때 얘가 이렇게 되는 것 때문에 얘가 될 거고 그리고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다는 생각을 해 두셔야 안정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고요. 어느 때건 우리가 문제를 갖다 적용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개념을 똑바로 배워 두셔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 풀이 여기까지였습니다.